이제 고등학교 데뷔를 하기 위해서 선행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열을 올리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원을 보내야 되느냐, 무엇을 선행해야 되느냐, 수학 진도는 어디까지 나가야 되느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으실 텐데 이 선행 말고 지금 이 시기에 꼭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비고일 학생들이 교과목 선행에 앞서서 꼭 해야 되는 것 3가지 오늘 설명을 드릴 텐데 요걸 잘 듣고 앞으로 잘 대비를 하시면 고등학교 입학해서 고등학교 생활에 빠르게 적응하고 고등학교 공부로 전환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 입시 전형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중학교에서는 내신 시험만 잘 보면 됐어요. 근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치르는 시험은 굉장히 다양해집니다. 자, 왜 다양해지느냐? 대학교에 입학할 때 다양한 입시 전형이 있거든요. 수능으로 평가받는 정시 전형이라는 게 있고요. 내신 중심으로 평가되는 수시 전형이라는 게 있고, 수시에서도 성적 중심으로 평가하는 학생부 교과라는 것이 있고, 생기부를 많이 반영하는 학생부 종합이라는 전형들도 있습니다. 이외에 뭐 논술 전형도 있고 기타 다른 전형들이 있는데 이 전형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각 전형에서 어떤 시험으로 나를 평가하느냐, 어떤 평가 요소로 나를 평가하느냐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만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잘 대비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제대로 공부한 적이 없었던 수능이라는 시험이 무엇인지, 이걸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고 이건 어떤 전형에서 어떻게 평가를 받는지, 지금까지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던 여러분들의 생기부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 생기부라는 건 무엇이고 내가 이걸 잘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잘 알고 전략을 수립하고 올라가셔야만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시간 낭비 없이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시간은 제한되어 있죠. 그리고 어떤 전형으로 여러분들이 대학을 가느냐에 따라서 내 에너지를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어야 제한된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입학하는 내년도부터는 고교 학점제가 전면 시행이 돼요. 그러면 내가 어떤 과목을 선택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해질 겁니다. 1학년 때부터. 각 입시 전형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있고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의 입시 전형은 어떠한지를 미리부터 잘 알고 전략을 수립해 둔다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입시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야 하는 대학교 입시 전형에 대해서도 설명한 영상이 있으니까 이 영상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진로 설정입니다. 여러분들이 대학교에 입학할 때는 여러분들의 생기부가 대입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이 생기부에 다양한 평가 요소들이 있긴 합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공 적합성이라는 거예요. 이 생기부를 보고 얘가 우리 전공을 공부하기에 적합한 학생인가를 평가한다는 거죠. 우리 학과에 필요한 과목을 잘 선택을 했는지, 우리 학과에 왔을 때 필요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잘 했는지, 그런 내용들이 생기부에 잘 적혀 있을 때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건 뭐다? 내 진로를 명확하게 정해두는 거죠. 나는 어떤 학과를 갈 거기 때문에 동아리도 이런 동아리를 선택할 거고 진로 선택 과목을 선택할 때에도 이런 방향으로 선택을 할 거고 각 과목에서 내가 활동을 할 때도 이 진로에 맞춰서 활동을 해야겠다라는 전략을 미리 수립할 수가 있겠죠.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공부하느라 바빠서 이걸 진지하게 고민할 시간도 없습니다. 지금 좀 여유가 있을 때 여러 가지 경험도 해보고 뭐 다큐멘터리를 찾아볼 수도 있고 책도 봐도 되고 뭐 여행을 가볼 수도 있고 관련된 유튜브도 찾아볼 수도 있고 또는 어딘가에 견학을 가서 누군가를 만나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부모님과 깊이 있는 대화를 해볼 수도 있겠죠. 여튼 그런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지금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어떤 직업을 갖고 싶은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것만 잘 해둔다고 하면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거기에 맞춰서 다양한 활동들을 쭉 뻗어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고등학교 올라가자마자 동아리 선택을 할 거고요. 선생님과 진로 상담도 막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자율활동, 공통된 활동을 할 때 여러분들이 명확한 방향이 있다면 거기에 딱 집중해서 활동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면 내가 뭐가 될지 모르니까 여기에도 기웃, 저기에도 기웃. 동아리도 뭔가 딱 집중된 동아리가 아니라 애매한 동아리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목표를 갖고 활동을 착착착 하는 학생들보다 뒤처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게 뒤처진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여러분들의 생기부는 명확한 진로가 드러나지 않는 그저 그런 생기부가 될 가능성이 커져요. 고등학교에 올라가기 전에 진로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해보시고 올라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진로 정한다고 정했는데 고등학교 올라가서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의문 가질 수가 있는데 바뀌는 거 괜찮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진로를 희망하고 있는지 그 이유가 명확하고, 그리고 이 진로에서 내가 저 진로로 바뀌는데 그 이유가 명확하다면, 그 과정이 잘 드러난다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대학에서도 다 알아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딱 정한 그 목표가 계속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 대학에서도 잘 알 겁니다. 대학에서 보고자 하는 것은 얘가 어떤 생각과 어떤 사고 과정을 통해서 우리 대학 학과의 진로를 희망하게 되었는지 여러분들의 그 깊은 배경을 보고 싶은 거예요. 바뀌어도 괜찮아요. 지금 일단 깊이 있는 고민을 통해서 그 이유를 만들어두고, 이후에 바뀐다면 바뀌게 된 이유도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서 생기부 어딘가에 기록을 해둔다면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갑자기 나 이거 하고 싶어졌어요 하는 것보다 깊은 고민이 드러난 진로 변경이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하지 말고 일단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싶은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중학교 공부와 고등학교 공부는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공부하느냐, 그 공부 방식 자체는 180도 달라집니다. 이걸 미리 바꾸지 않는다면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여러분들이 성공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합니다. 실제로 중학교 성적만 믿고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똑같은 방식으로 공부를 하다가 성적이 추락하는 학생들 너무나 많습니다. 흔히들 이런 경우에 노력이 부족했나 보지, 머리가 좀 덜 좋은가 보지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게 아니라 대다수는 고등학교 공부 방식으로 전환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을 하는 겁니다. 반대로 중학교 때는 별 볼 일 없는 학생이었는데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성적이 급등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학생들은 물론 그들의 노력이 더 뒷받침된 것도 있겠지만 고등학교의 공부법에 맞게 공부 방식을 잘 세팅하고 올라갔기 때문이죠. 그럼 왜 뭐가 달라지길래 이렇게 공부 방식을 바꿔야 되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중학교 공부법을 하나의 키워드로 요약을 해보자면 암기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어떻습니까? 대충 암기하고 문제 유형들 바짝 외워가지고 시험을 봤죠. 미리미리 대비하지 않고 보통 이렇게 초치기, 양치기, 벼락치기를 해서 암기 베이스로 중학교 시험을 준비했을 겁니다. 그때는 그렇게 해도 다 됐어요. 왜냐면 내용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기 때문에 이렇게 암기 중심으로, 벼락치기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중학교 내신 공부를 했어도 A등급 받는 학생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공부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고등학교에 올라가실 텐데, 이 방식으로 그대로 고등학교에 적용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성적은 절대 유지가 될 수 없습니다. 점점 시간이 갈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고등학교는 중학교 때보다 공부해야 될 분량 자체가 굉장히 늘어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되는 내용의 난이도 또한 굉장히 높아집니다. 너무 어렵고 양이 많아요. 그런데 이걸 다 암기로 접근을 한다. 전국에 한두 명 정도 있는 암기력 천재들이 있다면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 저 또한 그렇고 여러분들도 또한 그렇고, 이걸 암기로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을 다 머릿속에 넣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1학년 때 조금 먹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2학년, 3학년 되면서 점점점 어려질수록 여러분들의 성적은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난 머리가 나쁜가 보다 하면서 자책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그 암기가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의 머리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암기라는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성적이 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암기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등학교 공부의 핵심은 암기가 아니라 이해라는 키워드로 정리가 됩니다. 그냥 머릿속에 넣는 게 아니라 이건 왜 그런지 그 원리를 제대로 파악하고 이해를 하고 있어야만 그 수많은 양의 내용들을 머릿속에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암기 공부 방식은 버리고 이해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전환해야 된다라는 걸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그럼 이해는 어떻게 합니까?에 대해서는 저희 스터디 코드에 다른 영상들 많이 있으니까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 반문. 근데 이 공부법 볼 시간에 선행하는 게 그래도 좋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합리적인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실제 공부법이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고 교과 내용을 공부를 해야 그걸로 여러분들이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선행학원에 가면 굉장히 빠르게 진도가 나갈 겁니다. 굉장히 빠르게 진도가 나가는데 그 내용을 중학교 때 공부 방식대로 대충 머릿속에 밀어 넣는 방식으로 공부를 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내용은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너무나 높아요. 그 내용을 이해하지 않고 단순 암기 방식으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선행을 하기 전에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찾고 선행을 해야만 그 선행이 온전히 여러분들의 실력으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공부법을 바꾸는 것 자체가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게 아닙니다. 스터디 코드 공부법 강의도 각 과목당 한 3시간 분량밖에 안 돼요. 빠르게 전환을 하고 선행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몇 날 며칠, 몇 개월 동안 공부법을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빠르게 한 1주 정도 시간을 잡고 내가 잘못된 공부 방식을 교정한 다음에 선행을 시작하시면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여러분들이 실력을 쌓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선행보다 여러분들이 우선 해야 할 것 총 3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내가 대학에는 어떻게 진학을 해야 되는지 입시 제도에 대해서 전반적인 지식을 쌓아 두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의 진로를 명확하게 하는 거, 그리고 고등학교 공부 방식으로 전환을 하셔야 되고요. 이 3가지 잘 준비를 하신다면 선행만 주구장창하고 있는 다른 학생들보다 훨씬 더 앞서 가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고등학교 올라가기 위해서 해야 될 것도 너무 많고 너무 이제 걱정도 되고 부담스럽기도 하고 힘들겠지만 이런 것들 차차 하나씩 잘 준비해 나가신다면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고등학교 공부에 대해서 대학교 입시 전형에 대해서 또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준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정보들 지속적으로 업로드가 될 테니까 계속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